하잖아요. 시력을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안경을 쓴 것만큼 보이게 해주든지 아니면 그보다는 더 잘 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처음 쓰시는 분들이 사실 더 쉬워요. 네, 낮춰서 지금 안 쓴 눈보다 조금만 더 잘 보이면은 너무 좋아하고 네, 더 쉽죠. 안경을 쓰시고 온 분들은 이유가 있죠. 뭐 안경이 망가졌거나 뭐 렌즈가 스크래치 같거나 아니면은 너무 안 보이거나 이유가 있어서 오셨습니다. 안경을 쓰고. 예, 그렇지만 최소한 그 안경만큼은 잘 보이게 해줘야 되죠. 그죠? 더 안 보이면 좀 곤란하겠죠. 처음 안경을 사용하실 때는 멀리 보는 도수는 근시, 원시, 난시 모두 낮춰준다. 낮춰주는데 특히 근시나 원시, 여기 스피어죠. 스피어보다도 여기 난시, 실린더는 반 또는 반 이상을 낮춰준다. 그러니까 반 이상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난시 측정을 했는데 마이너스 2.0 실린더가 나왔으면은 마이너스 1.0 아니면 마이너스 0.75를 주더라도 마이너스 1.25는 가능하면 반 이상은 가능하면은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리사이클 가져간 것 중에서 고를 때는요, 어차피 1.0 이상의 난시를 그렇게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솔팅할 때가 다 곤란이거든요. 네, 곤란이니까 1.0을 가져가시면 그거는 난시가 2.0 이상 되는 눈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 몇 개 사용하겠죠. 많이 사용을 하지 않겠죠. 난시 도수를 많이 낮추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직접 네. 반이란 말이에요. 0.5 아니면 그 도스의 반. 도수의 반. Yes. 측정한 실린더의 반. 그러니까 측정한 실린더가 2.5면은 1.25 아니면 1.0 그렇게 아니면 0.75 그렇게 더 그러니까 맥시멈이 반이 되게 이렇게 주려는 거죠. 왜냐하면 난시는 이 난시가 있는 눈은요, 사실은 이 사물이 실제 사물보다도 더 이렇게 디스톨 돼가지고 보이는 거거든요. 동그란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보다가 이거를 다시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적응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갑자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지러워요. 그래서 난시는 도수를 많이 낮춰서 처방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게 여기 미국이면은 뭐 좀 적응을 하고 더 정 안 되면 오세요. 좀 더 낮춰드릴게요. 이거 되지만 선교지에서 우리가 한번 디스펜스 하면은 그 안경을 아마 가지고 평생을 쓰실 겁니다. 우리가 다시 팔로우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선교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낮춰서 어지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씌워주는 게 좋죠. 이게 저희가 측정한 도수예요. 플러스 1.5, 마이너스 1.0, 90도. 이렇게 측정하면은 이 스피어는 0.75나 1.0 이렇게 주고요. 또 난시는 반으로 자르라 그랬죠. 0.5. 그리고 이 난시축은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정한 도수가 이러면 이 정도로 디스펜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0.5가 없으면 0.25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실린더가 0.75보다는 0.25가 더 좋다 이거죠. 반 정도면은 0.5면 딱 좋은데 만약 없으면 리사이클에 고르다 없으면 0.25가 0.75보다는 더 좋은 초이스다는 거죠. 도수가 높을수록 많이 낮춘다. 이게 당연하겠죠. 안경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높은 도수를 사용하면 도수가 높아지면 마이너스는 오목 렌즈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이 작아 보이면서 멀어 보입니다. 도수가 높을수록 더 작아 보면서 더 멀어 보여요. 이거 갑자기 적응을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겠죠. 또 플러스인 경우에는 사물이 커 보이면서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층계 같은 거 플러스 마이너스는 처음 안경 끼면은 층계 같은 거 거리 감각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위험하겠죠. 한참 적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층계 같은 것도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도수가 높을수록 적응이 더 어렵겠죠. 그래서 높을수록 도수를 많이 낮췄습니다. 마이너스 5.5를 마이너스 4.0으로 낮추면 몇 도수를 낮추는 걸까요?
예, 6도스 많이 낮추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낮춰서 그거를 씌워준 다음에 걸어보세요. 충분히 걸어보게 해야 돼요. 2, 3분 이렇게 충분히 걸어보고 어지럽지 않으세요? 잘 보이세요? 그랬는데 어지럽지는 않은데 잘 안 보여요. 더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조금 더 올려요. 4.0을 4.5로 올리든지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잘 보면서도 편안하게 그렇게 자꾸 써보면서 도수를 조절합니다. 예, 선교지에 가시면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낮춘 도수도 씌워주면 뭐 갑자기 완전히 눈먼 봉사가 너무나 깜짝 놀랄 겁니다. 잘 보여서. 그래서 다 잘 보인다 그러지 안 보여요 이런 분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안경을 씌워주면 다 이제 잘 보이죠. 그 다음에 가까이 보는 도수는 난시 부분만 낮춘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이게 돋보기 도수예요. 지금 책 보는 도수예요. 책 보는 도수인데 난시가 있죠. 그러니까 멀리 보는 시력을 측정했을 때 난시가 있으면 가까이도 그 난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눈이 그 눈이에요. 그 난시는 모든 거리에서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돋보기인데 돋보기를 멀리 보는 도수처럼 낮춰버리면 이 2.5를 1.75 이렇게 낮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봐야 될 환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도수를 플러스를 낮춰버리면. 그러니까는 불편해지기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플러스는 이 돋보기는 요 앞에 스피어는 그냥 놔두고 요 난시만 낮춰요. 요것도 반으로 잘라주면 좋아요. 난시를 반으로 주면 좋고요. 반이 있는 게 없으면 그래도 가까이 책 보는 거는 이렇게 지금 움직이지 않고 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덜 어지러워요. 멀리 보는 안경보다. 그러니까 요거는 0.75, 1.0 괜찮아요. 예. 멀리 보는 것보다는 난시를 많이 낮춰주는 걸 조금 덜 신경을 써도 돼요. 가까이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복잡하게 하려면 이거는 듣고 싶으신 분만 들으시면 돼요. 더 복잡하게 하려면 지난주에 스피리컬 이코버런트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럼 난시를 낮춰주면 마이너스가 부족하니까 여기 앞에 스피어에다가 마이너스를 더 애드해줘야 된다. 그렇게까지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면은 아주 최고죠. 아주 정확하게. 예, 그렇지만 그거를 적용을 안 하셔도 지금 여기 1.5에서 0.75를 낮추면은 0.75를 낮췄는데 난시의 반이면 0.37이에요. 그러면 스피어를 치면은 한 0.25밖에 한 도수를 여기 마이너스 했으면 이게 사실은 플러스 2.25가 돼야 이제 정확한 답이 되지만 그냥 이렇게 씌워줘도요 거리 한 2, 3cm 차이만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씌우고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요거를 낮춰주면 되기 때문에 거리만 맞추면 결과적으로 다 정확하게 도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 조금 어려우면은 이거 괜찮아요. 제가 이제 일단은 전부 다 마친 다음에 또 복습하는 시간이 되고 질문받는 시간이 또 있을 테니까요. 난시 축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정도 다른 것은 좋다. 왜냐하면 리사이클 안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요. 우리 안경점에서 측정을 해도요. 이게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기계에 따라서요. 이게 저희가 이 라이선스 시험을 볼 때도 어느 정도의 이 봐주는 게 있어요. 그 탈러런스 봐주는 게 있어요. 그 오차가 그러니까 이 조그만 오차를 가지고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어쩌면 좋을까 그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저희가 가져가는 이 난시는 1.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난시를 들고 가요. 그래서 실제 도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도 정도, 그러니까 실제 축이 90도면은 75도에서 105도 사이에 이렇게 골라줘도 지장이 없다 이거죠. 작은 난시니까. 안경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경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잘 보이게 해준다. 그렇지만 사용을 하고 있는 안경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너무 많이 높이지 말라 도수를.
보니까 사용하고 있는 안경이 보니까 형편없이 안 보여요. 제일 큰 글씨밖에 안 보여서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뭐 거만하고 쓴 안경이 아니라 뭐 어디서 뭐 하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냥 어디서 주워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쓰게 된 거예요.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분은 뭐 안경을 썼으니까는 뭐 많이 올리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안경을 쓰고 얼마큼 보이는가. 그 안경을 쓰고 제일 큰 글씨밖에 안 보이는데 시력 검사를 하니까 제일 밑에 1.0까지 보여요. 네, 그럴 경우에 와 신난다. 1.0까지 내가 보게 해줄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1.0을 보는 그 도수를 주는 게 아니라 예, 그 중간쯤으로 이렇게 주면 그 1.0과 0.1의 중간쯤이면 뭐 0.5나 뭐 예, 그렇게 중간쯤으로 주면은 제일 무난해요. 어지럽지 않고 적응 잘 되고요. 도수는 바뀌지 않았어도 렌즈에 스크래치가 많아서 덜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렌즈 이제 안경을 끼고 오면은 이렇게 렌즈를 보세요. 그러면 스크래치가 많이 나면 아무리 도수가 맞아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새 안경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안경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안경을 끼고 멀리 보면서 걸어보세요. 2, 3분을 충분히 걸어보게 하세요. 그래서 잘 보이세요? 어지럽지 않으세요? 왜 멀리를 봐야 되냐면요. 저는 이 도수를 낮춰서 처방을 해줬어요. 근데 그 안경을 끼고 다시 그 시력 검사하는 데를 다시 가고 차트를 쳐다보면서 아까 닥터가 저까지 보게 해줬는데 왜 이 안경은 거기까지 안 보이냐고 그러면서 컴플레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경을 마지막에 처방을 하고 끼고 걷게 할 때는 그 차트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멀리 보고 걸으라 그래야지 돼요. 그래서 잘 보이세요? 편안하세요? 어지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고 다 괜찮으면 이제 디스펜스 하는 거고요. 잘 안 보이면 도수를 높이는 거고 어지러우면 도수를 좀 낮추는 거고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도수는 괜찮은데도 어지럽고 똑같은 도수의 다른 안경을 주면 안 어지럽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이게 초점이 너무 안 맞으면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뭐 어지럽다 안 보이다 그러면 도수를 이렇게 반이나 낮췄는데 이게 어지럽다 그래. 이게 이상하다. 안경이 마음에 안 드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안경이 이게 안경 모양이 마음에 안 드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 초점이 안 맞을지도 모르니까 이 환자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같은 도수라도 또 다른 안경을 한번 이렇게 씌워주면 그 안경이 편안하고 잘 맞을 수 있거든요. 양눈의 도수 차이가 다를 경우에는 양눈 모두 실제 도수보다는 높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플러스 4.0이고 왼쪽은 플러스 1.75예요. 그러면 1번과 2번 둘 중에서 어떤 거를 처방을 해야 될까요? 2번. 네, 맞습니다. 예, 2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왼쪽이 지금 1번은 실제 처방보다 요건 이제 멀리 보는 경우예요. 요거는 멀리 보는 경우예요. 가까이 보는 리딩 글래스는 이게 뭐 도수가 좀 높으면 좀 가까이 보면 되겠죠. 근데 멀리 볼 때는 실제 도수보다 높으면 절대로 적응도 안 되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절대 극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지금 이게 2번은 오른쪽이 너무 안 보이겠다 이렇게 나타나서 너무 안 보이겠다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지금 안경이 이 두 가지라면 2번을 처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돋보기는 가까운 것만 보고 멀리 봐서는 안 됨을 설명을 안 해주면요 그분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예. 근데 강조를 해야 돼요. 이거 가까이만 보세요. 멀리 볼 때는 이거 벗으셔야 돼요. 왜냐면 돋보기 쓰고 나갔는데 얼마 있다가 와요. 막 걸어다니고 쓰고 걸어다니고 안 보인다 그러고 막 안 보인다 그러고 또
다른 사람 거랑 또 바깥 끼워봐요. 네 거는 보이는데 내 건 안 보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컴플레인하러 오기 때문에 이건 꼭 가까이 볼 때만 쓰고 멀리 볼 때는 벗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돼요. 학생들은 최소한 0.5 시력이 나오도록 처방한다. 칠판 글씨를 보려면 0.7 정도는 봐야 사실 편해요. 근데 하여튼 도수가 많이 높아가지고 낮을 경우에도 0.5 정도는 이제 시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도수가 많이 마이너스 6.0이다. 엄청 높은데 한 번도 안경을 안 꼈어요. 그런 경우에 0.5 시력이 나오게 하려니까 5.0은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근데 5.6이니까 어지럽죠. 예, 그럴 때 안경을 2개를 주세요. 4.0 이렇게 많이 낮춰가지고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5.0 예, 그렇게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눈은 2개, 3개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안경 하나 부러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도수 높은 굉장히 힘든 눈들이 우리가 이제 정말 구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눈들이고 또 다른 데 가서 안경 또 하나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지러운 걸 생각해서 이렇게 2개 도수도 이렇게 좀 약한 거, 좀 센 거 이렇게 주시면 좋고 예, 똑같은 도수라도 도수가 4.0 이렇게 이상 올라가면은 저는 2개씩 그렇게 주고 싶어요. 자, 6세 이하 원신환시는 교정 시력이 1.0 미만이면 약시를 예방하기 위해서 full prescription, maximum prescription이나 아니면 0.5 한 도수만 낮추고 적응을 하도록 그렇게. 왜 그러냐면 6세 이하의 원시와 난시는 모든 거리에서 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선명하게 보는 거를 배우지를 못해서 이런 눈이 이 비전이 다 디벨롭 되고 나면 그 후에는 아무리 안경을 맞는 안경을 씌워줘도 선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구히 약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세까지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제 5세에서 그 비전이 디벨롭되는 게 멈출 수도 있겠지만 보통 5세에서 6세 사이인데 6세라도 어떨 때는 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6세까지는 이 원시나 난시 때문에 이렇게 시력이 저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프리스크립션이 프리스크립션이 플러스 4.5가 나왔어요. 그러면 야 얘가 이거 어지러워서 도저히 못 쓸 텐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플러스 4.5나 플러스 4.25 낮추면 한 도수만 낮춰 더 이상은 낮추지 말고 맥시멈으로 최대한을 잘 보이게 그렇게 써야지만 이게 내가 자꾸 클리어한 걸 배워가지고 점점 그 교정 시력 안경을 썼을 때 이제 시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무슨 약시를 예방한다는데 원시나 난시를 교정하지 않으면 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시는 교정을 안 하면 나중에 더 나이가 많아가지고 맞는 안경을 써도 잘 보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왜 완전히 방림돼 간다는 아니요 그런 약시가 아니에요. 약시라는 거에 엄밀한 의미는요 1.0을 못 보는 걸 다 약시라 그래요. 1.0을 못 보는 걸요. 근데 약시가 심한 사람도 많이 있죠. 어린이가 만약에 뭐 난시가 원시가 4.5라든지 난시가 뭐 3.5라든지 이런 경우에는요 뭐 한 0.2, 0.3 그 정도밖에 못 봐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거만해가지고 완전히 잘 맞게 안경을 씌워줘도 0.2밖에 못 봐요. 그런 약시를 이제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아주 작은 난시 괜찮아요. 뭐 0.8이나 뭐 0.7 정도로도 일상생활 불편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린이가 작은 약시예요. 그래서 0.7밖에 시력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도 오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점점 아무리 좋은 안경을 써도요. 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눈의 건강 상태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노화가 돼요. 여러 가지로 망막도 이렇게 황반 변성도 생기고 백내장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1.0 시력에서 나중에 백내장이 왔을 때 0.7, 0.5 되는 거 하고 0.7에서 시작하면은 금방 백내장 오면은 0.23 돼가지고 아주 힘들게 돼요. 그런 거 다 수술을 받기 힘들잖아요, 백내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린이들은 최대한으로 어린이들이 1.0 시력이 안 나오면은 가능하면은 최대한으로 잘 보이게 이렇게 검안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맥시멈 풀 프리스크립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도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어지럽다 그러면은 뭐 조금 더 이렇게 낮은 도수를 주고 한 2주 이거 끼다가 적응이 되면 다시 맥시멈 껴라. 이제 그것 하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걸어다니면은 어지럽지만 가까이서 딱 보면은 가까이서는 안 어지러워요. 가까이에서 일주일이고 편해지면은 그걸 쓰고 걷고 올데이 써라.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요. 안경 초점과 눈 초점이 비슷한 것을 고른다. 이제 안경 보면 그 눈 사이 동공간의 거리는 작은데 안경을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 안경의 중심, 그 옵티컬 센터하고 눈의 중심이 안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도스가 약한 경우에는 별로 그 프리즘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도스가 셀수록 조금만 눈 초점하고 옵티컬 센터가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도 이렇게 프리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겠죠. 편하지가 않죠. 예. 또 눈이 편하지 않으면 눈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도 또 나빠지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눈의 중심이 안경이 막 쓴 게 이렇게 눈이 막 너무 가운데로 몰려 보인다거나 너무 이렇게 벌어져 보인다거나 그러지 않게 이렇게 봤을 때 자연스러우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동그란 안경은 그냥 중심이면 좋겠는데 요즘 안경들이 다 옆으로 길기 때문에 정확하게 센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눈이 몰려본다는 느낌이 들면 다른 안경을 골라서 좀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안경을 골라주도록. 플러스도스 안경은 원시 안경과 노안의 돋보기용으로 함께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리사이클 안경은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엑스트라 또 돋보기도 갖다 놓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돋보기하고 선글라스를 한 테이블에서 돋보기는 빨리빨리 쉽게 나가기 때문에 돋보기와 이제 선글라스를 보통 한 테이블로 하고 저쪽에 이제 검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스펜싱 팀이 쭉 이제 근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쭉 해가지고 이제 놓고 그리고 찾아주게 되는데 이 돋보기 팀에서 돋보기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쪽 디스펜싱 팀으로 가갖고 플러스 렌즈 골라서 써도 될까요? 되죠. 되죠. 똑같은 플러스예요. 근데 단지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레디메이드 저희가 지금 선교지 용어로 뭐 일불 이렇게 중국에서 들어오는데요. 그런 레디메이드는요, 이렇게 그 정식 업달믹 렌즈가 아니에요. 그 안경점에서 쓰는 그런 정식 업달믹 렌즈가 아니에요. 그래서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요. 약국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써보면은 이렇게 오래 읽으면 굉장히 피곤하고 이 렌즈 퀄리티가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그래도 책을 보는 거는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니까 훨씬 난데 그걸 쓰고 막 이제 원시들 멀리 볼 때 원시들 그걸 쓰고 이렇게 하루 종일 생활을 하면 그 레디메이드보다는 정식으로 리사이클해서 이렇게 정식 업달믹 렌즈로 이렇게 만든 게 훨씬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은 멀리 가까이 늘 컨스턴히 써야 되는 그 원시들은 리사이클해서 고르시고요. 또 리사이클에서도 보면은 거기도 레디메이드가 섞여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레디메이드는 도수가 써져 있어요. 이 템플이나 아니면 코 여기 가운데나 이런 데 보면은 뭐 1.5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게 레디메이드예요. 그 레디메이드를 쓰다가 그걸 또 리사이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 이렇게 만드는 거 가능하면 그걸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가까이 보시는 거는 별로 상관없어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어지럽지 않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조절했습니다. 이렇게 조절 그런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안경이 이렇게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여기 요 템플하고 요 템플을 보면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안경 보면요. 여기 다른 어떤 안경 보면 안경 알은 작은데 이렇게 익스텐드 돼갖고 이 템플 끝에서 템플 끝까지 이렇게 넓은 게 있고요. 그 안경이 큰 안경이에요. 그게 큰 안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안경은요, 이 안경 렌즈는 큰데 렌즈하고 이 다리가 딱 붙어가지고 룸이 없어요. 네, 그런 안경이 사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 사이즈를 말할 때는 이 다리 끝에서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넓으면은 큰 안경이에요. 저는 큰거 같은데 지금 딱 맞는다 그래요. 지금 이걸 보여주 그러니까는 이제 이건 보기에 너무 아니니까 이건 주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금 어디 갔죠? 얘를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가 크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 보기에는 이게 엄청 큰 안경 같은데 큰 안경이 아니래. 그렇게 큰 안경이 아니라는 거죠. 귀에서 여기까지가 짧다는 거에 아니요. 여기 근데 이게 상당히 큰 거 같은데 괜찮다 그러니까 보기보다는 작은 안경이다 이거죠. 보기보다는 보기에는 굉장히 큰 안경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조그마하면서 이만큼 익스텐드된 그런 안경보다는 그런 걸 쓰고 계시면 계세요. 그런 안경보다는 이게 큰 안경이 아니다는 거죠. 하여튼 여기가 썼을 때 여기 일단 쪼이면 안 돼요. 너무 커도 안 되죠. 쪼여도 안 되고 편안하게 맞아야죠. 네, 그래서 코받침이 없는 플라스틱 테는 코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딱 썼을 때 맞지 않으면은 손을 댈 수 있는 거는 이게 다리 길이 줄이는 건데 플라스틱 같은 거는 열에다 달궈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어떤 플라스틱은 열에다 달구면 안 되는 머티리얼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플라스틱은 우리가 조절하는 거는 거의 쉽지 않은 일이에요. 메탈 같은 거는 이제 다리 이렇게 줄이고 넓히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받침도 뭐 넓히고 해서 이 안경이 흘러내리면 코받침 쏠려가지고 위로 올라오게 하고 이제 조절이 되죠. 메탈은. 근데 플라스틱은 딱 맞지 않으면 잘 쓸 수가 없어요. 보내기 전에 안경 케어하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평생 하나밖에 받지 못할 안경일 수도 있는데 케어를 잘못해서 금방 안경 렌즈 다 스크래치 나고 망가지면 안 되죠. 계속 이렇게 한 손으로 벗고 쓸 때도 한 손으로 쓰는 거는 좀 한 손으로 썼으면 안 되지. 벗을 때 탁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그러면요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막 굉장히 어지럽고 너무 힘들어서 안 되거든요. 못 써요. 저는 두 손으로 벗고 두 손으로 쓰는 거. 우리는 그게 기본 상식이지만 설명을 안 해주면 몰라요. 네, 설명을 꼭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안경을 벗을 때도 꼭 이렇게 봐가지고 뭐 탁 치고 여기 쫙 스크래치 나가지고 그리고 그런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안경들을 갖고 오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렇게 놓거나 뭐 옆으로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놔면은 가다 오다가 그냥 스치면은 그게 스크래치 나잖아요. 안경이. 그러니까 안경을 벗어놓자 어떻게 놔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안경이 찬물로 항상 흔들어서 찬물로 씻어줘야지 뜨거운 물에 씻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어떤 안경들은 이 무반사 코팅돼 있어요. 무반사 코팅은 열에 약해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닿으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 안경 끼고 뭐 샤워하거나 안경 끼고 사우나를 가거나 아니면 여름에 더운데 차에다 놔두거나 코팅 다 망가져서 못 써요. 그러니까 항상 케어할 때는 찬물로. 근데 이제 왜냐면 선교지에 엄청나게 먼지가 곳곳마다 참 먼지가 굉장하기 때문에
안경 닦는 천을 우리가 거의 이제 교회마다 그걸 가져가요. 이렇게 비닐 봉지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 이렇게 스티커로 여기다가 이렇게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붙이고 그냥 붙이고 이 안에다가 안경 닦는 천을 하나 딱 넣어서 이제 안경이라 이렇게 주는데 먼지가 가득한데 이 안경 닦는 천으로 막 이렇게 문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엄청 스크래치가 안 닦는 만 못하죠. 그러니까 원래 물로 흔들어서 먼지를 잘 닦아낸 다음에 저희가 주는 마이크로파이버 부드러운 옷감으로 이렇게 닦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제로 안경을 이제 리사이클 안경을 소팅을 해서 가져갈 안경들을 골라서 고른 다음에 우리가 그 처방을 해가지고 씌워줄 수 있는 그 안경을 골라보는 그 연습을 오늘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테이블이 4개 있는데 제일 마지막 테이블에 보면은 안경을 처음 사용할 때 도수 처방 그 테이블이 있죠. 지금 처음 하실 때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내 도수를 낮춰야 될지.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참고하시는 이 테이블이 답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스타팅 포인트예요. 만약에 4.0인 사람이 오면 4.0인 사람의 눈은 20세다 그러면 3.0이나 3.25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사해보고 어지러우면 또 더 낮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도시에서 시작할지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블 보면은 연세가 많을수록 많이 낮춰야 되고 똑같은 도수라도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도수가 높을수록 많이 낮춰야 되고 그쵸?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는 거잖아. 그래서 한번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0 도수인데 20살일 경우에는 보죠. 마이너스 2.0인데 20살 1.5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인데 40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0인데 40세는 1.2 더 낮췄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도수인데도 40세하고 20세하고 도수를 조금 다르게 처방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태블에서 보시면 60세예요. 똑같이 40세를 보죠. 40세를 보면은 도수가 2.0일 때는 1.25니까 세 도수를 낮췄어요. 근데 3.0일 때는 2.0으로 4도수를 낮췄어요. 또 6.0일 때는 4.5나 4.25, 6도수, 7도수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라도 도수가 높을수록 많이 낮춘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이제 테이블을 보시면서 하면 어느 정도 하시면 이제 이게 감이 와요. 네, 감이 옵니다. 이건 좀 더 낮춰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테이블에서요. 마이너스 2.5의 20세 처방은 뭘까요? 왜냐하면 이 테이블이 지금 쭉 도수대로 다 있지가 않고요. 2.0 다음에 3.0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2.5는 요 중간이잖아요. 예, 그럼 20세가 2.0은 1.5고 3.0은 2.25니까 요 중간이면은 1.75도 좋고 2.0도 좋고 네,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또한 여기는 2.25일 때 20세 처방은 어떨까요? 2.25. 2.25면은 3.0보다 2.0에서 가깝잖아요. 그럼 2.0을 보면 1.5죠? 그러니까 2.25니까 0.25만 올려주면 돼요. 그죠? 2.0에서 2.25는 0.25니까 여기 올려주면 1.75가 돼요. 테이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선교지에서 뭐 플러스 0.50, 플러스 0.75 이런 안경들을 많이 제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오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필요한 도수가 아니거든요. 마이너스 0.5는 이렇게 보이는 게 차이가 많지만 플러스 0.5는 보이는 게 별로 그 차이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0.5 정도의 도수가 나오면 뉴욕에서도 안경을 쓰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더더군다나 0.25 같은 도수는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해주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경 들고 갈 필요도 없어요. 플러스 0.25, 마이너스 0.25. 그런데 이제 그래도 마이너스 0.25는 보이는 게 좀 차이가 나요. 좀 준비하셔서 지금 플러스 0.50 같은 거는 거의 쓸모가 별로 쓸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예요. 다들 어떤 교회들은 선글라스 전혀 안 가져가고 이제 이렇게 안경만 가져간 경우에는 그래도 그렇게 막 하루 종일 조사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막 열심히 검안을 했는데 플러스 0.5 나왔다 그러면 그래도 안경을 그냥 하나 받아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좀 씌워주고 그러기 위해서 또 준비해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참 안타까워요. 뭔가는 하나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를 좀 준비해가면 그럴 때는 당신은 눈이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다. 프리스크립션이 0.5밖에 안 된다. 눈이 좋은 눈이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선글라스를 주겠다. 이제 선글라스를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는데 선글라스를 가져가지 않은 팀은 그래도 뭔가 하나씩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0.5를 제조해달라고 이제 많이 요청이 와요. 근데 이제 0.75 같은 경우는 0.75도 일상생활에 사실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플러스 0.75도 끼시는 분이 뉴욕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이렇게 노안이 오기 전에 젊은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거의 필요가 없어요. 이게 눈이 수정체가 조절력이 좋기 때문에 플러스 0.75도 거의 다 1.0 시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안이 오는 나이가 이렇게 30대 말이나 이제 40대 이렇게 되면은 그 원시에다가 이제 노안이 겹치기 때문에 이제 책이 좀 힘들게 되고 그때는 0.75가 좀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 보통 시중에 가시면 돋보기 파는 것 중에서 0.75 보신 적 있으세요? 아예 없어요. 돋보기는 아예 레디메이드 돋보기는 아예 1.0부터 만들지 0.75는 만들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커스텀 메이드로 0.75를 저희가 만들어 왔어요. 0.50도 만들어 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많이 불편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쓰면 조금이라도 임프루브 되고 또 안경도 하나 주고 싶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30대 말 정도 돼갖고 조금 원시가 있으면 이게 색이 보통 원시가 없는 사람들보다 빨리 가까이가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가까이 보는 도수는 멀리 보는 도수에다가 노안 도수 에드 파워를 더하는 거예요. 그 멀리 보는 도수가 플러스 0.75가 되면은 가까이 보는 게 에드 파워가 0.75만 돼도 벌써 1.5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벌써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0.75를 이제 가져가면은 그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원시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성장하면서 눈이 점점 커지면서요. 이 초점이 점점 이 안구 뒤에서 가까이로 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플러스 0.75 정도 이렇게 되는 거는요. 조금 몇 년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0.75까지는 줄 필요가 없다.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전 20대까지도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근데 30대 중반, 30대 후반이 돼가지고 멀리 볼 때 원시가 조금 있는데 가까이가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거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0.75. 특히 이런 컴플레인 많이 해요. 책 보면은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햇밴드 아이 스트레인이 있고 이렇게 심텀이 있으면 증상이 있으면 이제 0.75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도수 처방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의 경우에는 난시 테스트까지 다 했어요. 난시 테스트까지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처방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을 보고요. 27세면은 20세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3.25니까는 3.0 테이블에서 찾으면 찾아보세요. 지금 안 보여서 한번 찾으세요. 보이세요? 테이블을 보고 20세에 마이너스 3.0을 한번 찾아보세요. 2.25예요? 그러면 3.25는 뭘까요?
3.0은 뭐예요? 3.0. 2.2요. 그럼 3.25니까 2.5가 되죠. 예. 그러니까 오른쪽 눈은 여기 마이너스 2.5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은 마이너스 2.5, 거기서 가까운 거를 골라야 되겠다. 그리고 난시는 90도 방향에 골라야 되죠. 이건 이미 뭐 도수 측정한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난시는 처방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0.75니까 반이나 반보다 좀 약하게, 예, 0.25가 0.50보다는 낫죠. 그리고 난시가 없는 걸, 아예 난시가 없는 건 어떨까요? 아예 빼버리면은 난시가 없는 게 2.5, 마이너스 2.5가 있는데 스피어가 있어요. 난시 없는 거 괜찮을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난시를 마이너스 2.5 이거는 맞는데 난시가 0.25도 없고 0.50도 없고 0.75밖에 없어요. 그러면 맥시멈 난시 0.75가 날까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스피어가 날까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렇죠? 자, 왼쪽을 보겠습니다. 왼쪽 마이너스 2.5는 어떻게 처방할까요? 2.0과 3.0 사이니까 마이너스 1.75나 마이너스 2.0 둘 중에 괜찮아요. 그리고 역시 왼쪽은 난시가 90도 방향으로 0.25든지 아니면 난시가 없든지, 요거를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안경을 골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를 지금 다 마치고 지금 한꺼번에 하려고 그래요. 솔팅까지 다 마치고 일단 리사이클 안경을 솔팅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저 문제를 가지고 안경을 골라보는 거예요. 잠깐만 다시 꺼주시고요. 앞에. 스크래치된 렌즈나 무반사 코팅. 무반사 코팅은 뭐냐면 아시죠? 이렇게 불빛에 비추면은 그린색이나 보라색이나 노란색으로 이렇게 위에 렌즈 위에 코팅이 있어요. 컬러가. 그게 이제 무반사 코팅인데 불빛 반사를 막게 하기 위해서 있는 코팅이 있어요. 코팅이 벗겨지거나 또 망가진 렌즈, 태가 곰팡이가 꼈거나 더럽거나 태가 망가졌거나 이런 거는 이제 전부 다 골라서 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렌즈는 상태가 좋지가 않거나 아니면 도수가 0 가져갈 만한 도수가 아니거나 그렇기는 하지만 안경은 깨끗하고 좋다. 이런 거는 안경테를 따로 골라서 리사이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조를 합니다. 새 렌즈를 넣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스피어 도수인데 오른쪽과 왼쪽의 스피어 도수가 1.0 차이 있는 것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0.75 이내만 가져가는 교회도 많아요. 안경을 고르다 보면 짐은 항상 초과되는데 이게 안경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거기 가가지고 고르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더 시간도 걸리고 통관도 더 짐들도 이제 어떤 나라들 보면은 통관 걱정이 돼갖고 조금 나눠서 이렇게 가져가는데 안경이 많을수록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회마다 자유롭게 0.75 오른쪽과 왼쪽의 그 근심원시 도수, 스피어 도수가 조금만 가져가시려면 0.75까지, 많이 가져가시려면 1.0까지 그렇게 가져가시는데 이제 더 생각을 하면은요, 이 스피어가 한 4.0 정도 되면 1.0 차이까지 가져가고 그 미만 작은 스피어는 4.0보다 작은 스피어는 한 0.75 세도수 차이까지만 가져가고, 예,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교회마다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숫자가, 자 여기 이제 처음에 스피어가 나오고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이 도수가 이게 차이가 5도수니까 이거는 지금 빼내는 거,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린더 난시를 보는데 이 실린더는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왼쪽은 왼쪽대로 각각 교회에 따라서 1.0 난시까지 가져가시든지 0.5 난시까지 가져가시든지, 대부분 이 스피어가 4.0 이하는, 스피어가 작으면 0.5 난시 가져가고 스피어가 4.0 이상이면은 조금 더 봐주자 1.0 가져가고, 예,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하시면서 이 바이포칼, 여기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바이포칼 이중 렌즈 있죠? 반달 모양으로 들어간 거, 예, 그런 거 있으면 다 골라내야 돼요. 그런 거 잘못 줬다가 넘어지면 큰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프로그레시브 렌즈. 밖에서 보면 바이포칼이 아닌데 깜짝 같은데 실제로는 도수는 멀리 보는 도수부터 가까이 보는 도수까지 서서히 이렇게 바뀌는 렌즈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보면 다 떠올라 보여요. 밑에 돋보기가 들어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렌즈들은 골라내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골라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라이언스컬, 요 밑에 지금 여기 지금 잘렸는데요. 이 리사이클 안경 보면요, 제일 위에 이 오른쪽 도수, 그 다음에 왼쪽 도수가 있고, 요 밑에 지금 잘렸어요. 요 밑에 보면 에드 파워가 1.0, 1.5, 2.25, 뭐 에드 파워가 여기 하나가 적혀 있어요. 하나가 이렇게 에드 파워가 적혀 있으면 그거는 이 선이 없더라도 다초점 렌즈니까 무조건 골라내야 돼요. 그런 거는 골라내고, 그 다음에 요즘은 다초점 렌즈가 섞여서 이렇게 리사이클 센터에서 잘 잡아내지 못하고 그런 다초점 렌즈들이 잘 오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이게 다초점 안경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일직선이나 뭐 바닥에 선이나 뭐가 있으면 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하면 밑에는 돋보기가 있기 때문에 선이 위에서는 이렇게 똑바르다가 이 아래쪽에 와서는 이렇게 동그랗게 굽어요. 이렇게 선이 스트레이트한 데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위에하고 밑에가 도수가 같으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위아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일직선이라 되잖아요. 근데 밑에 돋보기가 들어가면은 이게 스트레이트이 아니라 이렇게 둥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초점 안경 끼신 분들은 나중에 다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여주세요. 제 거도 보고. 그래서 그 다초점 렌즈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오른쪽하고 왼쪽이 180도, 90도 네. 날씨가 다른 거죠? 네네네. 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리사이클 이제 그 고를 때 이렇게 한쪽은 180도 쪽이고 한쪽은 90도인 난시가 있는 그런 안경을 우리가 골라내요. 안 가지고 가요. 굉장히 드물죠. 극히 드물어요. 그렇지만 어떤 프리스크립션도 어떤 눈도 다 가능합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처음에 이제 스피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 보고, 난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난시 축을 봅니다. 난시 축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90도 방향과 180도 방향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9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그러니까 70도에서 110도 사이. 그 다음에 18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이게 이제 160도에서 180도, 또 0도에서 20도, 0도가 180도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그레이 컬러와 레드 컬러 요 사이에 난시 축을 가져갑니다. 이 책에는 날씨 축을 먼저 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맨 마지막이에요.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먼저 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먼저 날씨 도수 측정한다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텍스트 이거 본지가 오래돼갖고. 솔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순서는 중요하지 않기도 해. 먼저 이렇게 딱 리사이클 안경 봤을 때, 이게 축이 아니네. 그러면 그냥 빼내도 돼요. 뭐 하나하나 다 볼 필요 없이
그 중에서 하나 걸리면은 무조건 빼는 거니까. 솔팅에 그럼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네. 29페이지요? 예, 29페이지. 근데 사실 순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순서는. 예, 그거 아니에요. 그 축은 제일 밑에 있는데, 근데 밑에 있는데 괜찮아요. 순서 상관없이 일단 축이 안 맞다 그러면 이제 빼내죠. 일일이 다 보지 않아도 하여튼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하나가 안 되면 골라내는 거죠. 예. 자, 그런데요,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 축이 엉뚱하게 30도, 뭐 130도, 뭐 45도, 90도 방향과 180도 방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도수가 있는데 그 도수가 바로 이거예요. 스피어에 비해서 실린더가 작은 실린더. 스피어는 이렇게 큰데 실린더는 난신이 이렇게 조그매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장이 없어요. 그런 거는 축도 보지 말고 아예 난시가 아예 없는 안경처럼, 스피어 안경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도수하고 축 있는 대로 그냥 다 가려버리고 스피어만 보고 그렇게 디스펜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17페이지예요. 네. 그 가운데 그 난시 축을 먼저 측정하고 난시 도수를 나중에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그건 이제 측정할 때, 난시 측정할 때. 요거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안경 고르는 거고. 장로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냥 페이지까지 탁 차고요. 이거는 분류하는 거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많은 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인포메이션을 한꺼번에 이렇게 배우시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서 자꾸 이제 되풀이해서 들으시면 이제 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스피어에 비해서 실린더가 작은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여기 도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걸로 엑스포 해놓은 요 렌즈들은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어가 작은 스피어, 저는 이제 0.25, 0.5, 0.75까지를 작은 스피어라고 제가 그렇게 붙였어요. 작은 스피어는요, 이 난시 0.25 한도수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 스피어가 0.25에 실린더가 0.5는 1대1이에요. 중요하죠. 이 축이 틀리면 아주 안 편하죠. 그런데 1.0부터는 1.0에 0.5 실린더는 4대1이에요. 그래서 이 1.0 정도가 되면은 0.25 난시를 그냥 무시할 만합니다. 그래서 1.0 스피어 이상 되는 거는 무조건 0.25 실린더는 축이 뭐 140도든 뭐 65도든 간에 상관없이 아까 그 빨간 그레이 컬러에 들지 않아도 무조건 스피어처럼 사용을 하니까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스피어가 4.0이 넘으면 0.25 난시와 0.50 난시까지 다 축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축을 무시하고 스피어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스피어가 7.0이 넘으면 0.75 난시까지 아마 1.0까지 가져가신 난시를 다 무시해도 돼요. 이렇게 높은 도수면 이런 안경이 귀하잖아요. 7.0보다. 그 안경도 귀한데 이거까지 난시 많지 않은데 그 축 때문에 못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솔팅할 때 이제 봐야 되는 게 스피어 차이, 오른쪽과 왼쪽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가 오른쪽과 왼쪽이 각각 0.75 이상이냐, 1.0 이상이냐, 그거 보고요. 그 다음에 축이 90도, 180도인가를 보면서 스피어에 비해서 이게 난시가 작은 난시라서 요 사이면 빼지 말고 그걸 세이브한다. 자, 이게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스피어 1.0 이상은 0.25 난시를 축과 상관없이 사용한다. 스피어가 4.0 이상은
0.2, 0.5를 축에 상관없이 사용한다. 이런 안경이 많아요. 보시면. 그러니까는 이게 축이 아니네 그리고 빼놨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쓸만한 안경들을 안 가져가시는 수가 있으니까 중요하죠. 스피어가 7.0 이상이면 가져가신 모든 난시를 축에 상관없이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가 있어요. 스피어, 작은 스피어 0.6, 0.50, 0.75 스피어 중에서 난시가 180도와 90도 방향으로 1.0 이상 되는 거를 세이브한다. 어저께 저희가 아름다운교회에서 솔팅을 했는데요. 이런 렌즈들 나왔어요. 이런 안경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스피어가 좀 크고 난시가 있는 사람들은 난시 그거 있는 안경 없어도 스피어만 맞춰서 줘도 잘 보여요. 근데 스피어는 아주 작은데 난시만 많은 사람은요, 그 난시를 넣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분들 씌워줄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어는 작은데 난시가 많은 안경. 여기 그러니까 0.2, 0.5, 0.75는 스피어 0.7, 난시 0.75까지는 무조건 우리 가져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가져가기로 한 거니까 괜찮은데 1.0부터는 버리기로 했는데 1.0에서 2.0까지 뭐 더 많은 난시도 있지만 너무 많으면 사용할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1.0, 1.2, 1.5, 1.75, 2.0까지 봐주자 그죠. 요 사이에 난시를 180도와 90도 방향인 거를 버리지 말고 가져가자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난시만 많고 스피어는 별로 없는 사람한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이제 인스턴트 안경을 가져가 되면 이런 거 없어도 다 이제 많이 해결이 돼요. 거기서 해결이 되는데 이제 대부분 인스턴트 안경 안 가져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리사이클 있으면 가져가요. 그리고 또 가져가면 좋은 게 뭐냐면 인스턴트 안경은 딱 어린이와 어린 두 가지 사이즈만 이런 거는 안경이 큰 거 남자 것도 여자 것도 이쁜 거 있을 수 있고 또 어린아이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 가져가면은 더 이쁘고 더 잘 맞는 안경을 찾아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게 예외입니다. 양눈이 스피어면서 한쪽 눈은 작은 스피어가 한쪽 눈은 높은 스피어인 짝눈. 그러니까 한쪽은 퍼펙트하게 제로인데 한쪽은 마이너스 1.75예요. 그런 안경이 있으면 짝눈이 있을 때 물론 그 안 좋은 눈은 많이 낮춰줘야 됩니다. 어지럽지 않게. 특히 이제 학생들인 경우 어린인 경우에 이렇게 한눈으로 보는 거랑 양눈으로 보는 거랑 어린아이일수록 양눈으로 모아서 보면 이제 한평생 그 양눈으로 볼 거니까 좋겠죠. 그래서 이 양눈이 스피어인데 우리가 1.0, 0.75 이상 스피어 다르면 골라내기로 했는데 한쪽 눈이 0.25인데 한쪽 눈은 2.0 이런 거는 세이브하자 이거죠. 한 눈은 아주 좋은데 한 눈이 나쁘고 이런 거 가끔 그런 눈이 있어요. 자, 많이 복잡하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선생님들 계시니까 테이블을 솔팅하게 요 네 테이블을 이렇게 붙이세요. 자, 먼저 이 안경은 도저히 씌워줄 수가 없다. 먼저 안 좋은 도수부터 먼저 골라내겠습니다. 3번. 3번이요? 180도. 지금 이게 지금 축은 180도지만 이게 0은 도수가 제로거든요. 그럼 이게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그러면 그 자동 컴퓨터를 이렇게 딱딱 실어 그 안경 도수 측정하는 그 기계가 180도로 셋업이 돼 있으면은 도수가 없으면 저절로 축이 180도로 찍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스피어예요. 그러면 7번이 용납이 안 돼요. 왜일까요? 다 아니 안 됐어요. 단이 중간에 축이 90이 넘어. 축이 지금 이게 90도 축인데 180이에요. 180도 축인데 이게 만약에 0.25면 무시하는데 0.5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안 되겠어요. 또 넘버치가 안 되는
넘버 2 왜 안 될까요? 90도에서 110도까지 하나는 0도가 110도까지 애정되는 축이 근데 요게 조금 없겠어. 0.75. 0.7 날씨는 어때요? 안 되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0.25 90도 방향인데 차라리 이게 없어도 좋고 근데 맥시멈 도저히 줄게 없다 그러면 맥시멈 0.5까지 그 대신에 걸어보고 안 하시라고 또 충분히 이제 해야 되지만 이 0.50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안 되죠. 예. 4번 4번 이것도 180도 방향이에요. 그죠? 예. 안 좋죠. 1번도 안 되지 않나요? 1번? 그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번을 보면은 왼쪽이 이게 지금 스피어하고 난시하고 이게 지금 만약 맥시멈 풀 코렉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경 처리 때 이렇게 맥시멈 코렉션 해가지고 안 어지럽히기 쉽지 않아요. 이게 별로서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그죠? 네. 가능하면은 맥시멈은 피해야지 돼요. 피해도 그렇고 난시도 그렇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지금 맥시멈이에요. 왼쪽. 이것도 별로 안 해야 돼요. 8번은? 8번은 어때요? 180도. 이거는 180도니까 아, 영면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주 아이디어한데 요게 좀 맥시멈 난시라서 뭐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실 수 있죠. 180도 여기서 날씨가 제로니까 피해요. 13번. 자, 다른 거는 다 그래도 뭐 도저히 안 되는 건 아니다, 그죠? 네, 다 보세요.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아니고 뭐 정 없으면은 그래도 제일 가까운 걸 씌워줘야 되니까 그렇다. 어떤 게 그럼 베스트일까요? 베스트. 14번이 베스트? 이것도 굉장히 가깝긴 한데 지금 그래도 가능하면 또 축이나 11번 12번. 아니 그게 왼쪽 눈이 그거보다 커지는데 괜찮나요? 이거는 어때요? 오른쪽 눈이 더 나쁜데 거꾸로 이렇게 왼쪽이 더 늦게 하는 거 이거 조금 가능 베스트는 아니죠, 그죠? 네. 요거는 좀 왼쪽이 좀 너무 낮아서 좀 너무 덜 보일 것 같고 이것도 좀 너무 약하고 너무 약하고 지금 13번. 예. 13번. 이거요? 3번? 이거요? 근데 그거는 차이가 좀 조금 약하죠. 이쪽은 아닌데 조금 약해요. 그거보다는 이게 낫죠. 네. 13번이나 그거보다는 이게 나아요. 그렇죠? 12번이나. 이거하고 이거 둘 중에는 어때요? 13번. 이게 다 1.0 이상은 난시를 무시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들어있는 것보단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요거보단 요게 나은 거예요. 13번. 네. 그러니까 지금 요거 베스트 프리스크립션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네. 13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고 싶은 것보다는 한 도수씩은 하지만 그래도 어지럽지 않으니까 가깝죠. 그런데 지금 요거 보면은요 오른쪽에 2도수 약하고 왼쪽에는 1도수만 줄였고 요거는 좀 더 많이 약하게 됐는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13. 어떤 게 이게 지금 베스트예요? 지금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 프리스크립션을 보다 보면은 이게 더 낫을까 이게 더 낫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요, 잠깐만 오늘 한 가지만 더. 아까 조금 전에는 난시 테스트까지 다 해가지고 좀 정확한 도수를 주고 우리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난시 테스트 했으니까 아 이제 90도 방향에서 찾아야 되겠구나. 차라리 난시가 없는 게 180도 방향의 난시가 드는 것보다는 낫구나. 알고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난시 테스트를 안 하고 스피어 테스트만 하고 찾아주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찾아주느냐? 다 보이시죠? 예. 자, 스피어 테스트를 한 그 스피어를 끼워요. 그러니까 렌즈바를 이렇게 들고 있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그 스피어가 마이너스 2.25다 그러면은 렌즈바를 떼고 마이너스 2.25에 그 트라이 렌즈셋에 있는 렌즈를 들고 있게 하든지 아니면 그 검은 안경 프레임에다가 끼워가지고 씌우고 있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이라도 좋은데요. 그 스피어 위에다가 JCC로 90도, JCC로 90도 방향, 0.5 JCC니까 0.5 JCC를 90도로 된 게 잘 보이세요? 안 된 게 잘 보이세요? 또 180도 방향, 된 게 잘 보이세요? 안 된 게 잘 보이세요? 그러니까 180도 방향이라는 거는 그 실린더의 축, 그 빨간 금이 180도 방향.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눈이 180도, 90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가는 안경이 180도하고 90도예요. 안경이 가지고 가는 게. 그러니까 그 둘 중에서 만약에 90도에 된 게 안 된 것보다 더 잘 보인다. 그러면 90도 방향에 어차피 0.25라도 한 도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한 도슨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180도 방향에 된 게 더 잘 보이거나 된 게 더 잘 보이거나 비슷하게 보여도요. 된 거하고 안 된 거랑 비슷하게 보여도 그게 90도나 180도 방향으로 한 도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JCC가 0.5 두 도수 JCC거든요. 근데 그 된 거하고 안 된 거가 비슷하게 보여도 한 도수 난시는 그 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볼 때 90도에 된 게 잘 보이세요? 안 된 게 잘 보이세요? 아니면 비슷하게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거나 된 게 더 잘 보이면 그 방향으로 적어도 난시가 한 도슨이 있다. 그렇게 알고요. 그러니까 거기 그 스피어 이렇게 도수 적고 그 다음에 비전 적는 데 있죠? 그 옆에다가 90도 이렇게 쓰세요. 180도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이제 찾으러 갈 때 이거가 90도 방향으로 찾아야 되겠다. 근데 아까 이제 아까 보시면은요. 그 도표가 있었어요. 도표에 보면은 스피어가 1.0 이상일 때는 여기 스피어가 1.0 이상일 때는 0.25 난시는 무시하기로 했어요. 그죠? 무시하기로 했는데 90도 방향을 더 잘 보이거나 비슷하게 보이면 90도 방향의 난시가 한 도수라도 있기 때문에 0.25만 봐주는 게 아니라 한 도수 더 높은 0.50까지 다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1.0 스피어가 이상이면요, 난시가 0.25가 들은 거는요, 뭐 30도든 뭐든지 다 봐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사용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0.50 난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90도 방향에 된 게 더 잘 보인대요. 그러면 90도 방향으로는 한 도수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90도 방향에 난시가 일단 한 도수가 있고 한 도수는 또 봐주기로 한 거니까 두 도수까지 지급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고를 때 더 초이스가 더 많아졌어요. 그죠? 스피어가 4.0 이상이면은 0.25, 0.5 난시 그냥 무조건 지급하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90도 방향을 택하면 90도 방향이 잘 보이거나 비슷하게 보이면 한 도수 더 높은 난시, 그러니까 0.75 난시까지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난시가 90도인지 180도인지 전혀 모를 때 그냥 무조건 측도 보지 말고 우리가 디스펜스 하자고 한 거기서 난시 한 도수씩 더 높은 거를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앨리스트 우리가 90도인지 180도인지 알거든요. 그 방향 90도 방향으로 한 도스라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까 그냥 촉도 보지 말고 지급하자 그런 데서 한 도스 난시를 더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이 JCC를 90도 방향에 됐을 때 더 잘 보는 거를 모를 때는 4.0 이상이면 0.5, 0.50 난시만 우리가 무조건 디스펜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기 때문에 0.75까지 지급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피어가 7.0 이상은 아까 0.25, 0.50, 0.75 다 바지기로 했죠. 근데 이제 90도 방향에 난시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한도수 더 높은 거 1.0 실린더까지 다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JCC를 한번 90도에서 180도 방향을 찾음으로 인해서 훨씬 찾을 수 있는 이 도수가 안경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불을 한번 켜보세요. 아까 이 분인데 27세인데 우리가 난시검사를 안 했어요. 난시검사를 아예 난시검사를 안 했어요. 난시검사를 안 하고 스피어가 난시검사를 안 하니까 사실은 그 렌즈바에서 사실은 스피리컬 이크볼트를 해갖고 이게 하나씩 좀 높게 나와야 맞겠죠? 그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게 3.25였나요? 그러니까 지금 난시를 빼면 이게 이크볼런스 해갖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제 렌즈바에서. 근데 난시 테스트를 안 했어요. 근데 이쪽은 위에다가 JCC를 하니까 180도를 테이크해요. 180도. 180도 된 게 더 잘 보여요. 그 다음에 이쪽 눈은 JCC를 하니까 180도 된 거나 안 된 거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도 여기다 180도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달라져요. 이제 90도 방향으로 찾는 게 아니라 180도 방향으로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는 0.25 실린더는 무조건 봐주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180도 방향에 있는 거는 0.50까지 아까 그거보다 하나 더 그러니까 0.50까지 180도를 봐주기로 한 거니까 지금 요거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이런 것도 이제 봐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90도 쪽보다는 180도 쪽으로 지금 더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안 됐던 게 지금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난시 테스트를 안 했는데 어차피 이런 한 도수, 두 도수 뭐 작은 난시를 줄 때는 그냥 축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방법을 거의 다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난시가 많은 사람들 이제 검사를 제대로 했을 때는 축을 정확하게 아니까 이제 이렇게 아까처럼 검사를 하면은 90도 쪽에서 찾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이 스피어 테스트를 한다고 JCC만 돼가지고 이제 90도 방향에 난시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90도 방향에 했을 때도 안 된 게 더 잘 보여. 180도 방향에 해도 안 된 게 더 잘 보여. 그러면 뭐예요? 하여튼 두 군데 다 없으니까 아까 원래대로 우리가 1.0 이상은 0.0만 봐준다. 4.0 이상은 0.0, 0.50 난시 다 봐준다. 그 룰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 이렇게 해서 이 리사이클에 그 난시가 조금씩 있는 안경들을 다 골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미있죠? 점점 꿈이 진진해갑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뭘 하냐면은 디스펜싱 할 때 정말 난해한 분들 이렇게 막 짝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눈의 질병 같은 거 예방 그런 거 좀 공부하고 다시 프리스크립션 이제 여러 가지로 프리스크립션을 어떻게 낮춰서 쓰는 거 이런 거 이제 좀 더 하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난시까지 또 연습하는 거 계속해서 또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그거는 별도로 치료하면 가능할 수 있는 건데